자, 부동산 고수비그 오늘 119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이란 주제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수익형 부동산 하면은 이제 월세, 매달마다 고정적인 월세 수익을 받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모든 자금들을 100% 순수 자금으로 이제 투자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출을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투자 전략들이 수익형 부동산에는 대부분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와의 그런 연관성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2020년 10월 14일 기준금리가 0.5%포인트로 동결이 됐죠. 금통위에서 이제 동결을 결정함으로 인해서 세 번째 동결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미국 연준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그대로 또 0.25%로 유지가 됐다는 점. 지금 현재로서도 경기적인 부분이라든가 코로나19의 영향들로 인해서 경기 회복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도 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실효금리에 한은 근접되어 있는 모습들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은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낮은 저금리 0%의 저금리를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동결 소식은 그렇게 새롭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행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기조가 예상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대의 금리의 시장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고 그런 시장에 대비한 투자 전략, 부동산과의 연관성들을 또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기본적인 금리와 통화 관계와 이제 부동산 시장의 그런 흐름들은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낮아지는 저금리 상황에서는 가격이라든가 거래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대출을 활용해서 주택 구입이라든가 부동산 구입,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와 유동자금이 증가하는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가 반대로 높아진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이 떨어질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자 부담으로 인한 그런 부담감으로 인해서 주택 구입이 축소되는 요소, 그래서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이 부분들은 좀 다르게 움직이고는 있죠.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또는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또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 속에서 거래량을 줄어들게 하기 위한 전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은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주택시장, 특히나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그런 금리의 상하관계와 또 연관성을 굉장히 또 밀접하게 보고 있는 사실도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동자금이 늘어난다는 것에 이제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유동자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가격 상승세의 가능성이 계속 야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금리적인 민감도에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가 있겠고 유동자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투자처를 모색으로 해서 부동산 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상대적인 저금리가 계속 기조가 유지될 수 있는 이런 순환적인 모습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의 그런 구매력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택시장에서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옮겨갈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바로 유동자금과 연결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유동자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연도별 토지 보상 현황을 보셔도 작년에 더불어서 올해도 25조 원 이상의 그런 또 토지 보상금들이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25년까지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토지 보상으로 인해서 땅값의 상승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재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개별 공시지가의 상승폭도 2020년은 이미 8.25%를 넘어가고 있는 시세다. 10년 이래로 11년 이래로 작년에 12.35%로 굉장히 높은 최고가를 또 찍었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비슷하게 공시지가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면서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는데 어느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유동자금과 밀접한 또 저금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업용 부동산 또는 수익형 부동산을 좀 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에 그런 기대 수익률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거기 더불어서 대출이자의 감소로 인해서 대출이자의 부담 감소는 이제 활용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 굉장히 좋은 그런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투자 유형을 좀 보고 계시는데요. 투자 유형들 중에서요, 단순히 부동산 투자하면 아파트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다주택 규제들이 계속 강화가 되고 취등록세의 중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로서는 아파트라든가 주택 쪽이 또 매수세가 굉장히 또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뭐 종부세라든가 양도소득세, 취득세의 그런 절세 방법들이 굉장히 또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부동산의 유형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시장에는 이제 매매가라든가 이제 전세 매물의 감소로 인해서 월세 시장 수요로 계속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은 바로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유동자금과 저금리 그리고 화폐 가치의 하락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오늘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유동자금이 증가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저금리가 계속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그런 투자 유입은 굉장히 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 좋은 수익형 부동산을 고르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 6가지 정도만 만족을 한다면 정말 좋은 수익형 부동산이다 이렇게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수익률 가장 중요하겠죠. 수익률이 얼마 정도가 되느냐. 사실 수익률과 차익형 부동산과 수익형 부동산이 같이 공존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익률이 좋은 부동산은 값이 오르기가 어려운 거고요. 값이 오르기가 쉬운 부동산은 당장의 수익률은 좋지가 않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수익률적인 부분을 따라가되 앞으로의 미래 가치도 꼭 한번 챙겨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공실 걱정 없는 수익형 부동산이어야 이제 수익률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공실률 걱정 없는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셔야 된다. 공실률은 어떤 것에서 조금 쉽게 볼 수 있느냐? 주변에 역세권이 있느냐? 또는 대학가를 끼고 있느냐? 또는 대형 업무단지를 배후 수요로 두고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만족된다면 공실률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앞으로의 차이까지 볼 수 있는 미래 가치까지 우수하다면 좋은 수익형 부동산을 고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